함수에서 두 번째 주제는 두 번째 시간에는 무리함수의 역함수 그리고 직선의 위치관계 이야기를 할 텐데,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역시나 역함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구해야 되는데 좀 함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을 낚을 수 있거든요. 근데 구하는 방법은 원래 거랑 원래 우리 역함수 구할 때 거랑 똑같아요. 1대1 대응인지 확인하고 x랑 y랑 자리 바꾼 다음에 y는 정리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해볼 텐데, 가장 간단한 걸로 처음에 얘기했던 요거 y는 루트 x, 이걸 가지고 역함수를 구한다고 치면 1대1 대응이냐? 당연히 1대1 대응이에요. 정의역, 치역만 잘 조절하시면 계속해서 증가하는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 뭐였냐면 x랑 y랑 자리를 바꾼다고요. 그리고 나서 y는 이라고 정리할 거니까 양변 제곱하겠죠? 그래서 y는 x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만 쓰면 틀렸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림을 그려보면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녀석은 그림을 그리면 x축, y축에 0,0에서 오른쪽 위로 날아가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얘는 그림 그리면 지금 요거 그림 그린 거고요. 요거는 그림 그리면 y는 x제곱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요. 차이는 뭐냐면 노란색을 y는 x에다가 대칭이동 시키면 얘만 있어야 돼요. 얘는 있으면 안 된다고. 이것까지 같이 생겨나 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녀석 식은 이게 맞긴 한데 그냥 이렇게만 쓰시면 안 되고 이 중에 잘라서 오른쪽만 남겨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비슷한 걸로 하나만 더 해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얘도 뭐 구해보세요 그러면 x랑 y랑 자리 바꿀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양변 제곱할 거라고요. 그럼 제곱하면 좌변은 x제곱이 되고요. 우변은 제곱할 거니까 마이너스는 사라져요. 그래서 루트 y를 제곱한 거라서 이렇게 생겼거든요. 저거랑 똑같이 생겼다는 거야. 이 무리함수 곡선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요. 밑으로. 그지? 근데 얘를 y는 x에다 대칭이동 시켰더니 저거랑 똑같이 생겼대. 무슨 소리야? 이 녹색에 해당하는 역함수는 누구냐면 주황색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원래 노란색이랑 녹색이 합쳐지면 y는 x제곱 요걸 돌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노란색을 뒤집은 녀석이랑 녹색을 뒤집은 녀석을 구분해야 한다는 거야. x제곱, y는 x제곱 그래프 중에 잘라서 오른쪽은 노란색이랑 매칭이 되는 거고 잘라서 왼쪽은 녹색이랑 매칭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범위를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범위를 찾는 방법은 뭐냐면 애초에 정의역, 치역 구하라는 문제 지금까지 계속 풀었잖아요. 그게 힌트거든요. 요 녀석은 정의역이 0 이상이고 치역도 0 이상인 녀석이에요. 이 상태에서 지금 얘는 x랑 y랑 자리를 바꾼 거잖아.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 그래서 정의역, 치역도 자리를 바꿀 거라서 얘는 y가 0 이상이다로 바뀔 거고 얘는 x가 0 이상이다로 바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쓰실 때 굳이 치역은 안 쓰셔도 되고 정의역에 있는 녀석만 내려와서 x가 0 이상이다를 쓰는 거야. 그래서 y는 x제곱 중에 x가 0 이상인 부분만 살릴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녀석이 내가 원하는 빨간색 그래프가 되더라 라는 뜻이에요. 얘만 살아남을 거라고요. 그럼 얘 가지고도 해보면 정의역은 0 이상이고 치역은 0 이하인 녀석이잖아요.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거든. 그죠? 이 상태에서 x랑 y랑 자리 바꿨으니까 x 대신에 y 쓸 거고요. 얘 x 쓸 거라고. 이렇게 생겼고 마지막에 치역은 안 쓰고 정의역만 쓸 거라고요. x가 0 이하야.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은 게 누가 되는 거냐면 주황색 곡선이 되는 거다 그 얘기예요. y는 x제곱 중에서 0 이하인 것만 살릴 거야. 이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구하는 과정은 당연히 똑같은데 뭐가 중요하냐면 정의역의 범위가 중요해요. 마지막에 이 정의역의 범위를 안 쓰시면 이건 그냥 역함수,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랑 똑같아요. 서술형이라고 치면 점수 진짜 한 10점 중 1점밖에 안 줄 거야, 나 같으면. 이걸 안 쓰면. 즉 무리함수 역함수는 범위를, 정의역의 범위를 꼭 쓰셔야 되고요. 정의역의 범위라는 건 다시 강조합니다만 무리함수의 역함수에서 정의역의 범위라는 건 결국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무리함수의 치역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죠? 역함수의 정의역이라는 건 무리함수의 치역에서부터 온 거라고. 그래서 저 치역을 잘 유심히 쳐다보시면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문제로 가보면 아예 역함수를 구하세요거든요. 구하는 게 헷갈리는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구하세요라는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구하는 과정을 다시 보자면 무리함수니까 1대1 대응인 건 굳이 확인 안 하셔도 되고요. 당연하니까. x랑 y랑 자리 바꿔서 이렇게 생겼고 y는 정리해야 되는데 루트 안에 y 들었으니까 제곱해야겠죠? 그리고 3 넘기시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뒤에 뭐 쓴다고요? 정의역의 범위를 쓰셔야 된다고요. 그 정의역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온다고? 원래 함수의 치역의 범위. 이거 치역의 범위가 뭔데? 꼭지점 어디다? 마이너스 3, 0. 꼬리는 오른쪽 위. 마이너스 3, 0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니까 치역은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이렇게 쓰셔야 이 녀석의 역함수를 제대로 구한 거다 그 얘기예요. 참고로 방금 그린 것처럼 다시 그려보면 x축, y축에 마이너스 3, 0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위로 가는 거야.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것의 역함수는 y는 x 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어야 되고요. 그냥 얘만 쓰면 이거거든요. 그 중에 0 잘라서 오른쪽만 살려야 되니까 0 이상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요. 뒤에 오는 것도 해보면 식이 조금 더 복잡해졌는데 x랑 y랑 자리 바꾸고 순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x는 2 3 빼기 y야. 그리고 y는 정리해야 되는데 루트 안에 y 들었잖아요. 그냥 제곱하시면 루트 안 없어지죠. 그래서 얘 먼저 옮겨야 돼요. 이걸 이리로 먼저 옮기면 x-2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제곱을 해야 루트가 싹 벗겨지죠. 제곱하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y를 넘기면 y는 마이너스 x-2의 제곱 더하기 3 이렇게 생겼어요. 물론 뭐 전개하셔도 되는데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역시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정의역의 범위 쓰셔야 된다고요. 얘의 정의역의 범위라는 건 얘의 치역의 범위라고. 이거 치역의 범위는요. 꼭지점이 어디다? 3, 2. 꼬리의 방향은 왼쪽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치역은 2 이하다. 그래서 정의역이 2 이하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요. 얘도 그림 그려보면 x축에 y축에 3,2에서 출발한다고 그랬다고. 3,2에서 출발해요. 해서 꼬리의 방향은 왼쪽 아래. 니까 뭐 대충 그리면 잠깐만요. 아니 숫자 나오기 좀 그러네. 왼쪽 아래 대략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얘를 y는 x에다가 대칭 이동을 시키시면 이 그림 이렇게 뒤집는다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래서 꼭지점이 2,3이고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처럼 생겼다고. 그 중에 2보다 왼쪽 편만 살려야 돼요. 오른쪽을 살려버리면 전혀 엉뚱한 녀석이 만들어진다고. 그죠? 이 노란색을 대칭 이동시킨 건 주황색 곡선이어야 되고 이 주황색 곡선은 2를 기준으로 왼쪽 편만 살려야 되더라. 그런 소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까지 쓰셔야 완벽하게 역함수를 찾은 게 되고요. 역함수를 구하세요랑 뭐가 달라? 똑같잖아. 그죠? 적어서 역함수가 저거래요. ABC를 구하세요입니다. 역함수를 하나 더 구해보란 소리예요. 빠르게 해보자고. y는 요 따위로 생겼대. 뭐부터 할 거냐면 x랑 y랑 자리 바꾼다고요. x는 루트 y-1 더하기 2 넘겨야겠죠? x-2가 y-1 양변 제곱해야겠죠? 그리고 y는 정리하시면 x-2의 제곱 더하기 1이에요. 그 뒤에 정역의 범위는 이 녀석이 1,2에서 오른쪽 위로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치역은 2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요것의 정역이 2 이상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요. 요거 다시 전개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야. 얘가 2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4고 b는 5고 c는 2다 이렇게 나오는 거네. 그죠? 그냥 역함수 구하세요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한 번 더 하세요라는 뜻이니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유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역함수의 그래프가 3,4를 지나간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저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3을 대입해서 4가 나온다. 이렇게 풀어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지만 역함수가 3,4를 지난다는 건 원래 함수는 어딜 지난다는 이야기냐면 4,3을 지난다는 이야기죠. 그죠? 보면 역함수의 그래프가 3,4를 지날 때라는 건 원래 저 녀석이 원래 함수가 4,3을 지나요 라는 말이랑 똑같다고요. y는 x에 대칭 이동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그냥 4 집어넣어서 3 나온다 가지고 a 찾으면 끝나요. 3은 a-4 제곱하면 9는 a-4 a는 13이다 이렇게 되네요. 되죠? 역함수를 굳이 구할 필요 없이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책에서는 그죠? 책에서도 굳이 역함수 구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이 문제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산수가 이렇게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건 역함수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구할 수 있으면 구하지 않고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고민해보고 그게 아니라면 어쩔 수 없는 경우엔 역함수를 구한다는 거지. 뭐 역함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구해야 되는 거잖아. 얘는 역함수를 구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거니까 귀찮게 역함수를 구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예요. fx랑 역함수의 교점이 a, b래요. 저 원래 무리함수 보시면 출발하는 지점이 마이너스 2,0이고 꼬리의 방향은 오른쪽 위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증가하는 함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녀석이랑 역함수가 만났대요. 어디서 만났을 거냐면 y는 x 위에서 만났을 거예요. 왜냐면 증가함수이니까. 그죠? 이건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기억은 좀 해두세요. 이 녀석 역함수이기 때문에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원래 함수랑 역함수와의 교점 어디 있을 거냐면
y는 x 위에 꼭 존재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교점은 얘랑 얘의 교점 가지고 찾으셔도 되고, 물론 얘랑 얘의 교점 가지고도 찾으셔도 되겠지만, 이건 구하기 귀찮아서 그런 거니까 얘랑 얘와의 교점 가지고 찾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찾아보면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푸시면 그게 이제 역함수와의 교점 x좌표가 나오게 될 텐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해보면 아는데, 제곱하시면 방정식 풀어야 되니까 루트는 날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 좀 어려운 소리 하고 있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우변 넘겨가지고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인수분해 해보시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x가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두 개예요. 이거 둘 중에 하나만 돼요. 누구만 되냐면 얘만 됩니다. 얘는 안 돼요. 그 안 되는 이유는, 물론 이제 식에다 집어넣어 보시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안 되는 이유는 그림으로 가지고 찾으셔야 돼요. 무리함수는, 유리함수도 그랬지만 그래프를 꼭 그려볼 수 있으면 그리는 게 좋거든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안 된다는 걸 대번에 알 수 있어요. x축이랑 y축이고, 얘를 그려보면 출발이 마이너스 2,0이고요. 날아가는 지점이 오른쪽 위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래프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랑 y는 x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역함수를 치면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만난다는 거야. 역함수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거기 때문에 얘가 원래 함수랑 역함수와의 교점이에요. 그리고 식으로 찾아봤더니 마이너스 1이랑 2라고 나오는데, 이 점의 x좌표는 당연히 마이너스 1이 아니라 2겠지. 교점 하나밖에 없는데 저기라고, 거기니까 2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점의 x좌표가 2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생각해보면, 문제를 살짝 바꿔서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다고 치면 우리는 이런 방정식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루트 때문에 보기 싫으니까 양변 제곱할 거야. 제곱해보면 루트 앞에 마이너스는 제곱해서 날아갔고요. 그 뒤로 푸는 과정이 왼쪽에 있는 거랑 완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이때에는 얘가 해예요. 이때는 얘가 해고. 왜냐하면 얘는 그림 그리면 누구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얘는 아래로 내려가는 녀석이니까. 그래서 이 녀석이랑 y는 x의 교점이 여기에요. 이 점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문제에서 사실은 루트고, 그러니까 무리함수랑 다항식이거든요. 무리함수랑 1차식 방정식 푸는 건데, 이 상태로는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양변을 제곱을 해버렸다고. 제곱을 하는 순간 좌변에 있는 x 더하기 2가 루트 x 더하기 2였는지 마이너스 루트 x 더하기 2였는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된다고, 식으로는. 다시 밑에 있는 식을 보면 둘째 주부터는 똑같이 생겼잖아요. 양쪽이. 최종적으로 찾은 이 식, 이 해가, 마이너스 1과 2라는 해가 이 방정식에서 온 건지 얘만 보고는 알 수가 없다고. 제곱을 하는 바람에 루트가 날아갔는데 그냥 루트였는지 마이너스 루트였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림으로 보자면 노란색 곡선이랑 y는 x가 만나라는 건지, 초록색 곡선이랑 주황색 직선이 만나라는 건지 식으로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안 쓸 수는 없거든요. 식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이용해서 교점을 찾긴 찾아야지. 찾긴 찾는데, 찾아놓고 나서 찾은 두 개의 해가 노란색이랑 주황색일 수도 있고 초록색이랑 주황색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림이 아니면 구분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방정식 찾아놓고 나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마이너스 1이랑 2라는데 둘 중에 누구일까를 보면 이건 티가 금방 나잖아요. 이 점을 찾고 싶은 건데 이게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2가 답이구나 라고 찾아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방금 말한 건 지금 이 예제를 다시 하나 들어본 건 왜 근이 두 개가 되냐면 제곱을 하는 바람에 위에 거였는지 밑에 거였는지 구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만 가지고 식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꼭 그림을 이용해서 푸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역함수 그 정의역 범위 정할 때처럼 구해놓고 시작하는 건데요. 그림 안 보고. 정의역의 범위가 아니고 정확히는 요거 정의역의 범위? 네.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말했잖아. 이 찾아놓고 나서 대입해 보면 알아요. 2는 대입해 보면 루트 4가 2니까 되거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루트 1이 마이너스 1이래. 이상한 소리지. 그래서 얘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무연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입해가지고도 찾을 수 있는데 그거보단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나올 이야기는 그림이 아니면 절대로 못 풀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버릇을 들이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지금 하정이 말한 대로 물론 애초에 얘는 마이너스 2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x가 얘는 마이너스 2 이상이고 요것의 x는 0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이거 치역의 범위가 0 이상이니까. 그래서 이 둘의 교점은 당연히 0보다 오른쪽에서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마이너스 2 이상이고 이거는 0 이상이니까 생긴다면 0 이상의 범위에서 생겨야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안 되고 2만 된다. 이렇게 찾으셔도 되긴 돼요. 그래서 이게 351번 이야기였고 다음 거 보시면 합성하고 있는데 뭐 역함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합성함수도 나오는 거예요. F는 이렇게, G는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이거 계산하라고 그랬거든. 실제로 저 함수를 구할 필요는 당연히 없겠죠. 어쩌고 저쩌고 X를 구하세요. 그러면 찾으란 이야기지만 2를 대입하라는 거니까 그냥 바로 대입해서 치우면 되지. 그런데 보면 합성함수의 역함수니까 이거부터 처리해야죠. 얘부터. 써보면 F 역함수 합성 G 전체의 역함수 2거든요. 그래서 얘부터 처리를 하자고요. 그럼 저거 처리하려면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리고 수리 순서도 바뀌어야죠. 그래서 G 역함수 합성 F2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다. 그죠? 역함수는 원래 거랑 똑같고요. G 역함수의 순서 바꾼 거니까. 그러고 나서 F2를 먼저 계산해보면 F2는 여기다 그냥 2 대입하면 되니까 계산해보면 5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이건 G 역함수 5 이렇게 생겼어요. G 역함수 5면 그럼 역함수를 구해서 5를 대입할 게 아니고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5가 나오니 그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방정식 풀란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것의 값은 제곱하시면 니까 12다. 이렇게 찾아지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합성하는 거고 역함수 껴있고 막 앞에서 했던 거 그냥 복습하자는 의미로 나온 거고요. 역시나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아마 G 역함수 5인데 역함수 구해서 5 대입하라는 게 아니고 뭘 집어넣어야 5가 나오는지 산수하세요.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걸 좀 처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음은 중요한 녀석이고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건 당연히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시험에 안 나올 리가 없어요. 깜짝이야. 시험에 안 나올 리가 없어요. 너무 중요한 녀석이고요. 중요한 이유는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그림을 안 그리면 얘는 못 풀어요. 절대로. 그런데 웃긴 건 그림만 가지고 푸는 문제가 아니고 식도 필요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에 나온다고요. 여러분은 짜증나니까. 그래서 살펴보면 이런 건데 요 녀석이랑 요 직선이랑 두 점에서 만나게 한 점에서 만나게 만나지 않게끔 K의 범위를 구해보세요. 그런 뜻이거든요. K의 값에 따라서 이 직선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는 기울기는 1인 상태를 유지하고요.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그죠? 얘는 가만히 녀석이고요.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세요인데 얘부터 먼저 그림을 그려보면 좀 크게 그리는 게 보기 좋을 것 같아서 크게 그릴게요. X축, Y축에 마이너스 3,0에서 출발할 거예요. 마이너스 3,0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위로 가는 거니까 그림은 대략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얘가 요 녀석이고요. 얘는 아까도 말했지만 기울기가 1인 직선이거든요. 대충 Y는 X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런 상태면 교점이 하나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근데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대. 얘를 더 밑으로 내리면 두 점에서 만날 일은 없고요. 위로 올리다 보면 두 점에서 만나겠죠. 언제냐 하면 두 점에서 만났죠. 여기서 아주 조금만 올려도 두 점에서 만나고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죠? 언제까지 두 점일 거냐면 접할 때까지 두 점일 거예요. 접하는 순간은 한 점으로 바뀌었지만 접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밑에 있으면 두 점에서 만나고 있을 거라고.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것의 경계는 하나는 여기 꼭지점 지나갈 때 이고 또 하나는 접할 때 더라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럼 꼭지점을 지나가는 순간부터 찾아보면 아까 요 점의 좌표 마이너스 3,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주황색 곡선이 마이너스 3,0을 지나간다 하면 되니까 K의 값은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때 K는 3 될 거고요. 접할 때 K는 그림으로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얘는 식으로 좀 찾으셔야 하는데 접한다 라고 했으니까 얘랑 얘랑 둘이 같다. 교점이 한 개다. 그 얘기잖아요. 교점이 한 개라고 했는데 역시나 루트 때문에 보기 싫으니까 제곱할 거예요. 이 차식 됐고요. 교점 하나밖에 없다고, 근이 하나밖에 없다고. 뭐 보라고? 뭐 봐야 돼요? 판별식 봐야죠. 오면 다 넘기시면 그래서 판별식을 쳐다보면 2k-1의 제곱 더하기 4k제곱 마이너스 3. 그래서 정리를 계속 해보면 여기서 4k제곱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뭐야? 왜 더하기래? 무슨 생각하는 거야? 여기 4k제곱 여기 4k제곱 둘이 없어집니다. 그 여기서 마이너스 4k 나오고요. 여기 더하기 1, 여기 더하기 12, 더하기 1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런데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거든. 그래서 이걸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K를 찾아보면 4분의 13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만약에 얘가 0이다 그러면 4분의 13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때의 K의 값이 4분의 13이다 그 얘기인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판별식에서는 4분의 13보다 작기만 하면 된다 그랬다고. 4분의 13보다 작기만 하면 마치 두 점에서 만날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 4분의 13보다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다시 한 점으로 바뀌거든요. 3인 거. 그래서 접하는 순간의 K의 값은 저렇게 판별식으로 찾아야 하는데 꼭지점을 지나가는 순간의 K의 값은 그래프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의 답은 뭐가 되냐면 K가 3 이상이고 4분의 13보다는 작다 이렇게 생긴 게 답이야. 이거는 판별식으로 찾는 거고요. 이거는 그래프로 찾는 거예요. 둘 중에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요. 식으로 따지면 4분의 13보다 작다 이러고 끝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 아까 좀 전에 교점 X좌표 찾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 방정식 풀기 위해서 이거 제곱했거든요. 그럼 좌변에 있는 X 더하기 3은 눈 뜨고 얘는 여기서부터 온 건지 마이너스에서부터 온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생긴 노란색 곡선인지 이렇게 생긴 노란색 곡선에서부터 온 건지 알 방법이 없다고. 제곱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치면 이 주황색 직선은 4분의 13보다 밑으로 내려오기만 하면 계속해서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만약에 위아래에 다 있다면. 얘도 있고 얘도 있는 상태였다면 이거보다 밑에만 있으면 알아서 계속 두 점에서 만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판별식은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하지만 실제 그림은 밑에는 없다고, 위에만 있다고. 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별식은 구분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림 가지고 구분할 수 있다고. 밑에 건 버릴 거니까 4분의 13보다 작긴 한데 3보다는 위에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답이 찾아진다는 이야기예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래. 그럼 얘는요. 판별식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면 지금 판별식을 이용하시면 K가 4분의 13이다 이러고 끝나거든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 왜 다가 아니냐면 3보다 밑으로 내려오면 밑에 건 하나도 없는 거잖아. 이거 다 없어지는 거라고요. 원래 무리함수 곡선에서는. 그러니까 3보다 작으면 계속해서 한 점에서 만나요. 이렇게 생겼다고. K가 4분의 13이거나 아예 3보다 작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요. 이건 판별식으로 찾는 거고 요건 그래프 가지고 찾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마지막에 만나지 않는다. 얘는 K가 4분의 13보다 크다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림에서 보시면 4분의 13보다 크다 그런 이야기고요. 물론 판별식 가지고 4분의 13이라는 값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건 어쨌든 그림이랑 식이 모두 다 필요하고 얘는 물론 그림이 필요한 건 아니었고요. 식만 가지고 찾는 건데 그럼 어떤 경우에 그림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 식이 필요하냐? 그건 역시나 그림을 그려봐야 한다고요. 그림을 그려보고 나서 이 그림이 필요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파악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단 그래프를 그리고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고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를 달고 있는 녀석이잖아요. 그럼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아예 없고요. 한 점에서 만나거나 만나지 않는다. 이게 전부 다 그래프 가지고 찾는 거예요. 그림이 약간 지저분해질 것 같은데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있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이 파란색 곡선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황색 곡선, 주황색 직선이랑 빨간색으로 할까요? 빨간색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절대로 없고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이 순간보다 밑에 있기만 하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계속해서. 판별식 따윈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그림 가지고 푸는 거기 때문에 그림으로 푸는 건지 식으로 푸는 건지 두 개가 다 필요한지는 그림을 그려보셔야 판단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리함수 곡선은 그림 그려서 푼다 라고 생각을 꼭 하시고 없어 이제?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또 박스 하나 있으니까 보고 가자면 결국 무리함수는 적절히 활용 그래프 그리는 겁니다. 그래프 그리셔야 뭔가 해결이 돼요.
아시겠죠? 유리함수 할 때도 엄청 강조했는데 유리함수나 무리함수 모두 다 그래프를 그려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고 말했지만 그래프를 꼭 그려야 하는지 하지 않는지는 문제만 봐서는 파악이 안 돼요. 그림을 그리세요. 그릴 수 있는 것들을.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유제 몇 개 안 달려 있으니까 풀어보시고요.